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항상 베스트셀러에 위치하고 있던 책인데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천억대 자산가라고 하며 이분이 인생에서 느낀 값진 생각들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1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란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주지만 정작 당신은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TV, 술, 도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당신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이 현재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며 NO 라고 말하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거라. 당신의 주인이다. 자기 삶이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본인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스트레스는 왜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스스로 안 하는가? 게으르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보고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야만 하는 걸로 믿는다. 그러면서 놀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논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고 문제를 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라. 절대 회피하지 말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라. 뭘 배우든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해라.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을 하느라 바쁘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인가?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여야 할 주체는 타인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몸이 비비 꼬이고 실증이 날 때 자기 재미를 느끼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긴장감을 잃지 말라.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것을 오랫동안 억지로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아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앤드류 매투스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해서 이렇게 말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라. 고민이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고민을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해라.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온다. 라면 한 개도 많다. 그냥 씹어 먹어라.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기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라. 학벌이나 학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한국이건 일본이건 교육 방식은 암기식 위주이다. 암기식, 이것은 암기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만을 우수한 엘리트로 대접하고 창의력이나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영등갑 속에 빠뜨리는 아주 잘못된 교육 제도지만 그 제도에서 승리자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대한
대단한 엘리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력과 학벌이 좋으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된다. 학습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엑스터시도 느끼고 도파민도 솟아난다. 그것을 나는 안다. 일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둘째, 행동하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해라. 셋째, 실수하지 마라. 실수는 자만에서 나온다. 다섯째, 그 일을 이미 해본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뭐같이 생각되어도 그 구조체와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여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가야 한다. 자기 개발은 일찍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20대에 먼저 한 사람이 30대에 하는 사람보다 유리하고 30대에 먼저 한 사람이 40대에 하는 사람보다 유리하다. 하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 기준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몸값의 핵심은 무슨 일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값이 비싸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면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은 당신의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다. 자기 투자를 하여 당신을 비싸게 만들어라. 그래야 몸값이 올라간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생활일 뿐이다. 노력해라.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당신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해라. 일을 빨리 마치려면 머릿속에 든 것이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발 공부 좀 해라. 반복되는 일은 개선해라. 계산 없이는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 빨리 일을 끝내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라. 일은 8시간 하더라도 일과 관련된 자기 개발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넉넉한 삶은 어려울 것이다. 어느 직업을 가졌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려면 그 대가를 결정하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일해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일에 대한 법칙이 2개가 있다. 당신이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국물도 없다. 둘째, 보상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처음에는 천천히 돈다. 사람이 모두 평등한 경우는 생로병사와 신 앞에서뿐이다.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는 잊어버려라. 일의 질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두어라. 몇 년 후에 받게 될 대우에 걸맞은 솜씨를 지금 먼저 보여주어라.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첫째, 품 잡으려고 하지 마라. 둘째,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셋째, 공부는 하되 경영 관련 서적들의 내용을 섣불리 받아들이지 마라. 넷째, 사람 관리를 해라. 사업이건 장사이건 그 초기 단계에서 당신이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시키려고 하면 그 인건비는 생각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당신은 전혀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저 그 사람이 보고하는 말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이 모르는 것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는 시점은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계부터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기 전까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친구나 가까운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절대 아니다. 큰 조직에서 일했던 간부는 가능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돈과 지위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는 인간적 관계이다. 부품 소품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을 느끼고 배려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보람이나 배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여러 직원을 둔 사장이 직원과 각각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퇴근 후에 직원들과 식사를 자주 하여야 하고 술도 마시며 노래도 불러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너무 소모시킨다. 그래서 세이너가 취한 방식은 일단 최소한의 인원만 채용하고 그들에게 남들이 주는 만큼 이상을 주되 동양적 인간관계는 포기했었다. 광고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입소문이라는 것을 믿어라. 경쟁이 없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 들어가라. 그 업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업종을 버리거나 또는 현상 유지만 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다소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겁내지 마라. 그 두려움은 지식의 부족에도 생기는 것뿐이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인 경우 그 장사나 사업은 틀림없이 망한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비결임을 알게 된다. 수많은 알바생들은 새겨 들어라. 매일 매 시간이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